유리하다. 그거를 교육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 네. 그래서 정말 이 정도만 알면 될까 하는 거, 이 정도만 내가 마스터하면 충분히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제자리 걸음이신 분들이 대다수 보면 너무 복잡한, 너무 많은 거를 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발전이 못하고 그 자리에 맴도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걸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내가 오늘 배운 거를 복습해서 내 거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신규분들을 초대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 정말 선물이 쉬운 건지 나도 할 수 있나 이런 분들도 초대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선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좀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차트 교육을 빠르게 진행하고 저희가 그 실제 차트로 가서 배운 걸 조금이나마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네, 코인 선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장점은 여기 써 있다시피 상승장뿐만 아니라 하락장, 올라가도 되고 내려가도 되는 이런 시장에서 레버러지라는 것을 이용하여 적은 돈을 가지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죠. 반면 레버러지라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자산을 크게 손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거나 전문가, 비트마스터라는 보시 전문가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 좋아서 베팅 있으니까 막 해서 먹고 하고 이런 그런 게 아니고 꼭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레버러지를 활용하여 적은 돈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위험감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거래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물 거래를 잘하고 싶다면 기본이 뭔지 알고 그 기본을 충실히 지키자. 네. 일단 기본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선물 거래를 잘하고 싶다면 기본이 일단 뭐냐. 선물 거래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정확히 알게 됐을 때 선물 거래를 잘할 수 있다. 기본입니다. 기본. 선물 거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기본입니다. 기본. 거래량, 캔들, 이평선. 거래량, 캔들, 이평선. 차트라는 거는 거래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죠. 거래의 흐름, 내가 거래하는 거에 대한 거래의 흐름을 어, 지표로 보여주는 총망라된 걸 차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거래소에서 차트라는 거를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이 거래량, 캔들, 이평선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는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고 이 세 개를 내가 마스터하게 되면 진짜로 굿 트레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세 개는 뭘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거래량이라는 것은 세력의 입금과 출금을 알 수 있다.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들어온 건지 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들어온 건지를 거래량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다. 거래량을 1차적으로 확인하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냐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냐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캔들로서는 시장의 심리, 현재 올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건데 어떤 식으로 내려갈 거냐. 그래서 언제 사야 되고 나는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캔들로서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캔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캔들, 시장의 심리,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앱니다.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내가 볼 때 얘 이동평균선의 배열에 따라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한 확신과 매수, 매도의 타이밍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지지와 저항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배열에 따라서 추세적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럼 거래량으로서 올리려고 하는 건지 내리려고 하는 건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평선의 배열을 보고 추세적인 거를 확인한 다음에 캔들을 보고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요 세 개를 알게 되면 내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예측하고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의 차트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하고 캔들,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차트라고 합니다. 현재 보여지는 게 차트입니다. 차트. 차트에서 아래쪽에 지금 요렇게 아래쪽에 보여지는 게 요게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여기 밑에 있는 게 거래량. 거래량을 막대기 모양으로 그래프처럼 보여져 있는 게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녹색의 이제 거래량 막대기가 입금입니다. 입금. 세력이 매수한 거래량을 보여주는 거 녹색. 매수를 했다는 거는 돈이 있어야지 매수가 되는 거죠. 코인을 사고자 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세력들이 돈을 입금했다. 입금해서 현재 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위에 이렇게 녹색 빨간색으로 보여 있는 게 이것이 이제 캔들이라는 겁니다. 네. 거래량을 바탕으로 현재 얘네가 이루고 있는 가격을 보여주는 걸 캔들이라고 합니다. 캔들.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간 선하고 노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선들이 이, 이동 평균선이라는 겁니다. 이동 평균선. 이동 평균선은 여러 개의 선을 놓을 수 있지만 저희 비트마스터를 교육하거나 비트마스터 봇을 활용하는 데에는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두 가지만 해놨습니다. 10일, 20일 우측 상단에 보시면 10일, 20일 이렇게 두 개의 이동 평균선만 해놨습니다. 하나 해도 되지만 두 개를 해놓은 이유는 11선, 21선 이렇게 짧은 선과 긴 선을 두 개를 해놓으면 짧은 선이 위에 있고 긴 선이 아래에 있다. 요런 거를 보기 위해서 현재 얘네가 정배열이냐 상승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지 하락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킹하기 위해서 선을 두 개를 해놨습니다. 음, 선을 두 개를 해놨다. 그래서 현재 보여져 있는 화면에서는 거래량과 캔들 이동평균선을 볼 수가 있고 어, 현재는 상승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여기 보면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는 10일 우측 상단에 빨간 선은 10일이다 노란 선은 20일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빨간 선은 캔들 10개의 평균값을 선으로서 나타낸 거고요. 20일 노란 선은 캔들 20개의 평균값을 선으로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짧은 거 평균 10개치의 평균선이 위에 있고 21개의 평균치가 아래에 있는 이런 상태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그림은 상승을 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건 맨 하단에 거래량이 녹색의 거래량 매집하는
녹색의 거래량이 일어나고 캔들은 상승을 가리키며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 일 때는 무조건 상승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트를 켰는데 한 이쯤에서 켰다. 이미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는 뭐를 준비한다? 롱을 준비하는 거다. 롱. 올라가는 걸 준비한다. 올라가는 걸. 아시죠? 올라가는 걸 준비했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동평균선이 다시 어, 정배열을 이루고 이렇게 정배열을 이루고 거래량이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상승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락이죠, 하락. 상승과 반대. 음, 이동평균선이 이제는 11선이 아래에 있고 빨간 선 11선이 아래에 있고 노란 선이 위에 있는 이런 역배열의 상황이 역배열의 상황은 하락을 의미하고 다시 세력의 출금 빨간색 거래량이 막대기가 이렇게 솟아있는 건 매도 어, 코인을 매도했다, 팔았다. 판 애들이 거래량이 많다라고 해서 이런 거는 세력의 출금. 이제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나가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의 거를 그래프로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세력의 출금, 거래량으로서 세력의 출금을 확인하고 어, 캔들로서 음봉의 캔들들이 여러 개가 이루어지면서 선이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역배열이면 하락이다, 하락.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숏, 가격이 내려가는 하락, 숏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래량, 네, 거래량과 그 다음에 캔들, 어,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만 보더라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지 내려가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이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의 배열, 그 다음에 캔들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는 코인이 상승하려고 하는지 하락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저희가 이 차트라는 걸 보고 있을 때 요런 상황이 가장 많죠. 요런 상황. 네, 요런 상황이 가장 많은데 이걸 이제 횡보라고 합니다. 횡보. 어, 거래량도 일정하게 거래량이 있고 평소에 거래량보다 거래량은 요만한데 지금 하락이 일어날 때 어때요? 거래량이 훨씬 늘어났죠. 요렇게 거래량이 일정하게 있고 횡보할 때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인데 이럴 때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는 어, 앞으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얘가 상승이 유리한지 하락이 유리한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히 상승과 하락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건 뭐냐?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네. 지지와 저항은 말 그대로 가격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는 걸 저항이라고 하죠. 저항.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올리려고 하는데 그만 올라가라고 누르고 있는 이 세력들이 만나서 싸우다가 멈추는 자리를 저항이라고 하고요. 내리려고 하는 세력들과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만나서 싸우다가 멈추는 구간을
지지라고 합니다. 가격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곳을 저항, 네. 가격을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하는 곳을 지지라고 한다. 그럼 이 저항과 지지는 왜 알아야 되냐? 저항과 지지는 내가 이 저항이 여기가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강한 자리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쯤에서 롱을 샀다. 올라가는 걸. 그러면 1달락은 여기서 정리라는 걸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너무 가까운 데서 롱이라는 거를 사지 않기 위해서 저항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지지는 내가 여기서 내려가는 걸 샀는데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너무 가까운 데서 내려가는 걸 숏이라는 걸 사지 않기 위해서 저항과 지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는 요렇다. 음.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따가 이제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저항과 지지를 알게 되면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량 캔들 이동평균선을 배웠는데 지지나 저항을 알게 되면 지지 구간인데 여기는 가격을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양봉의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어, 이동평균선은 골든 크로스를 정배열을 이루고 이럴 때 더 큰 상승이 온다. 더 큰 상승이 지지를 받은 롱은 올라가는 건 더 큰 상승이 온다. 이 구간 가격을 더 이상 못 내려가게 하는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오면 정배열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 큰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다. 네, 그런 거를 때문에 지지를 알아야 된다. 다음 거는 저항 구간에서 나오는 숏이죠. 저항 구간에서 나오는 숏은 더 큰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 저항을 맞고 나서 상승을 쭉 가다가 정배열인 상황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배열이 역배열로 바뀌는 이 순간을 우리가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저항 구간에서는 당연히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저항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더 큰 하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차트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세입니다. 추세. 추세는 방향이죠. 네.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냐,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방향을 보여주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자. 현재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냐, 내려가려고 하는 추세냐, 이거를 좀 파악해보자. 그런 얘기죠. 지금 저희가 선으로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저희가 그 현재 차트가 이렇게 이제 캔들들이 이런 모양들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라인이라는 것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실제 차트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 라인을 보고서 지지 구간들을 연결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라는 것들을 연결했을 때 그 지지 구간이 점점점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반대로 저항 구간들을 연결했는데 이렇게 내려간다. 선을 내려가는 거다. 그럼 이거는 하락 추세입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들이 똑같은 자리, 비슷한 자리에서 만난다. 그럼 이거를 수평 추세라고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횡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차트에서 한번 봐볼게요. 어떤 그림이. 전자의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자, 지지 구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지 구간은 빨간색, 녹색으로 마감을 되어 있습니다. 내리려고 하는 거 빨강이죠. 어, 가격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못 내려가게 막 녹색으로 막는 빨간색, 녹색으로 마감한 구간들을 지지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지 구간들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를 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된다. 상승 추세. 어. 그래서 이 선들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상승을 예측하고 진입을 하는 거고, 이 선을 요렇게 벗어나는 요런 상황들이 벗어나는 상황이 나오면 이때부터 상승 추세는 끝났고 하락 추세로 전향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캔들. 현재 가격보다 내려가는 걸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애들과 올리려고 하는 녹색 애들이 만난 지점을 우리가 지지 라인이라고 합니다. 지지. 이런 지지 구간들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모양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걸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 추세. 그러면 이 선을 이렇게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뭐를 예상한다? 상승을 예상하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을 지금 현재 얘 캔들들이 이탈을 하는 상황이 나왔죠. 이렇게 이탈하는 상황이 나올 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향됐다,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지지 구간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 지점들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거를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한다. 그 선을 아래로 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하고, 그 선을 이탈하는 시점이 왔을 때 추수로 바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올라가려고 하는 걸 내리는 거, 녹색 빨강으로 마감한 이렇게 요런 거를 저항 라인이라고 합니다. 저항 라인. 저항 라인이 지점들이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요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거를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선을 이탈하는 시점, 돌파하는 시점을 상승 추세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승 추세와 반대. 어, 그리고 이렇게 저항 라인, 저항 라인, 저항 라인, 지지 라인, 지지 라인, 지지 라인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선으로 연결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수평 추세라고 얘기를 하며, 다른 말로 횡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거를 박스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위아래로 이탈할 때 다시 우리가 롱이든 숏이든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는 거의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떤 무빙이라는 걸, 움직임을 상승과 하락이든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면 꼭 같은 자리에서 멈추는 횡보라는 거를 하고, 그 다음 다시 이거를 수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무빙을 하게 되는 이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의 크기가 조금 다를 뿐 대부분은 다 요런 순서로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임이 오면 수평 추세라는 게 반드시 오고, 그 수평 추세라는 걸 이탈할 때 진입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진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통하게 끝났죠. 지금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 다음에 수평 추세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쵸? 우리 이제 거래량, 캔들,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지지, 저항, 추세 이런 것들을 딱 이제 배웠어요. 한 번씩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전 매매라는 걸 해야 되죠. 실전 매매. 음, 매매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럼 실전 매매에서 내가 꼭 해야 할 것들, 지금 배운 것들 하는 거죠. 선물 거래는 곧 뭐에 의해서 진입한다? 확률에 의해서 진입한다. 확률. 예. 어디가 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롱이든 숏이든 진입을 하고 그 확률이 떨어지는 시점이 됐을 때 정리하는 겁니다. 말은 쉽죠? 네, 말은 쉬운데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실전 매매하면서 체크할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첫 번째로 추세라는 걸 읽자. 지금 우리가 배운 추세라는 걸 읽어서 첫 번째 확률을 높여보자. 자, 추세를 읽고 나서 100% 중에 한 25%를 이 추세로서 내가 한번 25% 확률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고 두 번째로 지지나 저항을 그어서 다시 확률을 또 높여봅니다. 25%의 확률을 또 높여보자. 이 두 개를 알면 50%는 내가 일단 확률이 생긴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캔들을 체크해서 또다시 확률을 올려보자. 그러면 캔들로서 또 보니까 또 25%의 확률이 늘어나죠. 거기다가 우리 비트마스터가 시그널을 주면 다시 또 25% 확률이 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00%에 가까운 확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100%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확률이라는 걸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확률이라는 걸 계속 높여가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추세를 읽자. 추세. 그럼 추세는 과연 어떻게 읽는 겁니까? 어, 추세는 어떻게 읽는 겁니까? 추세를 보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트에서 보듯이 뭐 1분 봉도 있고 뭐 5분 봉도 있고 30분 봉도 있고 굉장히 많은 봉들이 있죠. 예. 나는 이런 분봉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냐면 4시간 봉 이러면 차트에서 캔들 하나가 생성되는 시간에 따라서 그거를 4시간 봉 차트, 1시간 봉 차트, 15분 봉 차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트에 이렇게 캔들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생겨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봉에서는 이 캔들 하나 만드는데 4시간이 소요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단기 매매에서 4시간 봉에서 1차적으로 4시간 봉에서 일어난 캔들들은 어떤 추세를 가리키고 있고 1시간 봉의 차트에서는 어떤 추세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15분 봉에서 또 어떤 추세를 가리키고 있냐. 그래서 요 세 가지에서 우리가 추세선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4시간 봉에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4시간 봉입니다. 이게 어, 현재적으로 저는 라인이라는 걸로 변경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실제 차트 가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라인으로 변경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지지 라인, 지지 라인들을 지지 라인들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걸 선으로서 그은 거다. 그었더니 요런 선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는 시점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락을 한다라고 좀 전에 배웠죠. 그래서 그거를 4시간 봉에서 그어봤고 바로 매수하냐 그게 아니고 그다음 다시 또 1시간 봉에서 또 한번 그어봅니다. 1시간 봉 왔더니 얘네들은 고점들은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것들은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저점을 연결한 얘들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이렇게 걸 확인했고 그 다음 또 다시 15분 봉 가서 똑같이 같은 차트입니다. 이거 같은 차트 가서 15분 가서 또
를 한번 해봤더니 한 1달러 하락을 하더니 고점은 낮아지고 어, 저점들은 올라가는 요렇게 이거를 삼각형 모양으로 됐다. 선을 두 선을 연결했더니 삼각형 모양으로 된 걸 이거를 삼각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각 수렴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게 되면 큰 시간에서 4시간 봉에서는 4시간 봉에서 그은 선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걸 체크했고 시간봉에서도 하락하고 있는 걸 체크했고 짧은 선에서 1달러 하락을 한 다음에 쉬어가고 있는 그림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을 이탈하는 이 마지막에 밑에 있는 선을 이탈하게 될 때 강한 숏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 여기를 이탈하는 걸 기다렸다가 이탈할 때 우리가 숏이라는 걸 진입할 수가 있었다. 이거를 체킹을 하고 흐름을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락은 지금 현재 추세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추세를 그으면 어떤 식의 무빙이 나오냐?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무빙이. 추세라는 걸 강력하게 이탈할 때는 이런 큰 무빙이 옵니다. 이런 큰 무빙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된다. 추세라는 걸 꼭 파악해야 된다. 이 추세 속에 지지와 저항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똑같은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은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필요한 이유들을 써놨죠. 지지와 저항은 익절 타이밍 또는 손절 타이밍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입해야 되는 타점인지 진입하지 말아야 되는 타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지지와 저항을 긋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들은 실제 차트에서 캔들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캔들, 녹색 캔들과 내리려고 하는 빨간색 캔들이 만나서 이렇게 만난 것들의 종가입니다. 마지막 지점을 라인이라는 걸 변경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위로 꼭지점처럼 보이고 반대로 아래로 이렇게 꼭지점 되어 있는 것들은 캔들 상황으로 가격을 내리려고 하는 캔들이 먼저 그 다음에 이 내리려고 하는 애들의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올리려고 하는 녹색 캔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라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꼭지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꼭지점 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위로 꼭지점이 되어 있는 것들 를 후보로 삼아서 얘네들이 함께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선으로 그은 겁니다. 이렇게 얘와 얘가 함께 만나는 요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걸 어, 현재 가격은 얘인데요.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으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아래로 꼭지점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꼭지점이 겹치는 부분을 선으로 그었으니까 그 다음 저항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얘, 얘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또 이 선을 연결한 게 하나의 또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꼭지점이 되어 있는 것들을 후보로 삼고 얘네들이 다수의 꼭지점들이 겹치는 부분을 선으로 그었을 때 그 애들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근데 기준은 어디다 둔다? 가장 최근에 생긴 꼭지점들을 기준으로 든다. 오늘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지금 듣고 있는 것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제 본인 걸로 만들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추세라는 거를 확인하고 왔고, 그 다음 지금 여기서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캔들이죠. 캔들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캔들을 보자. 캔들. 캔들은 차트상에서 시장의 세력들이 쓰는 언어와도 같다. 캔들은 마지막으로 내가 롱이든 숏이든 포지션을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얘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롱이든 숏이든 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 올라간다의 포지션은 양봉이 하나 생기고 녹색 봉이 하나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 봉, 이렇게 녹색 봉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은 녹색 봉이 이 고점을 이 고점을 잡을 당시, 잡을 순간에 롱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안에 우리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추세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겁니다. 자, 우리가 쪽막까지 얘기했죠. 올리려고 하는 녹색 캔들과 내리려고 하는 빨간색 캔들이 겹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저항 라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누가 봐도 저항 라인이 있겠죠, 여기.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이 양봉의 캔들이, 녹색의 캔들이 하나 더 생긴 다음에, 얘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 봉, 얘 말고 얘가 그 앞봉의 고점을 이기는 순간, 음, 그럼 얘 가격이 22,145였다. 지금 현재 옆에 보시면, 그럼 22,146이 될 때 롱이라는 걸 사는 거다. 음, 우리가 체크를 했죠, 지금. 자, 녹색과 빨간색이 있는 여기를 저항으로 뒀는데 얘가 저항이라는 걸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11선과 21선은 뭐예요? 정배열. 상승이네. 근데 언제 사? 앞봉의 고점을 잡는 이때 산다. 이때. 지금 라인 나우. 요때 산다. 어. 요때 롱이라는 걸 산다. 요거만 지키면 됩니다. 요거만 딱. 자, 큰 프레임으로 추세라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확인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다? 캔들로서 얘가 캔들로서 마지막에 포지션을 잡는 거다. 캔들로서 요 양봉이 생기고, 롱 포지션은 꼭 녹색 봉이 생기고, 그 녹색 봉의 고점을 잡는 요 순간에 롱을 사는 것이다. 네. 로 숏은 음봉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음봉에 이제는 저점이죠. 밑에 가격을 잡을 때 산다. 밑에 가격. 올라가려고 하는, 내리려고 하는 이 캔들, 내리려고 하는 캔들과 올리려고 하는 캔들, 빨간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뭐라고 했죠? 지지 라인이라고 했죠. 이 지지 라인을 깨고 이 빨간색 음봉이 하나 생기고 얘의 저점을 밟는 순간에 이때 뭘 산다? 숏 산다, 숏. 근데 이동평균선도 보니까 뭐예요? 빨간색이 아래에 있고 파란 선이 위에 있는 역배열 상황이죠. 역배열 상황. 네. 이런 때만 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때만 사면 매매가 어렵지 않다. 어,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한글로써 마지막 매매까지 해보았습니다. 근데 진입하지 말아야 될 거, 헷갈리는 거를 제가 또 여기에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맞죠? 이동평균선도 역배열이고 음봉에 음봉 내려가는데 여기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의 양봉이 생기고 그거의 고점을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줬는데 내가 요때 들어갔어. 요때 딱 차트를 켰더니 이 고점 잡았는데 왜 안 가요? 얘 잡아야지 가는 거죠. 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한테 가려진 묵은 봉들입니다. 요거를 체킹 꼭 하자. 어, 같은 색깔들이 쭈루룩 있을 때는 가장 높은 애를 잡아야지 가는 겁니다. 얘도 녹색, 얘도 녹색, 얘도 녹색, 얘도 녹색이면 같은 색깔의 고점을 잡아야지만 가는 거다. 이럴 때는 진입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진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추세를 알고 캔들 매매를 했을 땐 어떤 시너지가 발휘되냐. 이런 식의 상승을 우리가 기다렸다 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운 어, 추세, 현재적으로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여기서 고점은 낮아졌네. 고점은 이렇게 낮아지고 저점은 이렇게 올라갔네. 그럼 이런 추세가 깨질 때, 이탈을 할 때 정배열과 양봉의 양봉을 잡는 요때 사면 이런 빅 시너지를 볼 수가 있죠. 완전 상승.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저희도. 팬들은 좀 비슷합니다. 여기도 똑같죠. 여기는 고점이 계속 똑같고, 고점이 여기 계속 똑같고, 고점. 음, 얘네들, 저점들은 올라오고 있는 이 두 선을 이탈할 때, 어, 이탈할 때 양봉의 양봉인 걸 확인하면 또 빅롱을 볼 수가 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체크한 것들입니다. 이동평균선 정빈. 여기는 녹색, 빨강 저항 라인을 돌파. 네. 양봉의 양봉. 이것들을 확인하면 된다. 쉽죠. 네. 쉬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네. 딱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 하나. 이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내가 배운 차트 매매법 지금 우리 배웠죠? 내가 배운 차트 매매법과 보스, 비트마스터 봇까지 합세하게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봇은 뭐가 있다? 롱과 숏 그리고 웨이 이렇게 세 가지 신호를 줍니다. 네, 봇의 롱 신호하고 내가 배운 롱 진입 타점이 같다면 어떻게 돼요? 확률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 신호와 숏 신호, 내가 배운 숏 진입 타점이 같다면 그 또한 확률이 업된다. 그래서 내가 배운 롱 타점하고 내가 배운 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롱 진입해야 될 타점하고 보시 롱이라고 해준다면 내가 평소 가던 시드보다 좀 더 힘을 실어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배운 타점은 분명히 롱인데 보세 신호가 달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률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관망한다. 관망. 어. 근데 보시 분명히 롱이라고 했고 나는 롱이라고 해서 나도 롱을 들어갔는데 우리 보시 웨이트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들어간 타점을 정리할 준비를 합니다. 준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정리할 준비를 한다. 그러다가 다시 웨이트 하고 다시 롱을 줘. 다시 롱을 해. 웨이트 한 다음에 다시 롱.
그러면 포지션을 어떻게 한다? 유지한다, 유지. 근데 롱 했다가 웨이트 했다가 숏 그렇게 반대 포지션을 주면 그냥 정리한다, 정리. 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리한다. 설사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밑으로 롱해서 수익이 안 났어. 계속 캔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웨이트 했다가 얘가 숏 그랬는데 내가 정리를 했어. 근데 쭉 올라가. 이런 거는 10번에 한두 번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 80%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보세 시그널, 보세 시그널을 따라서 어떻게 진입하냐. 보세 시그널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그 바이낸스에서 1.3초마다 저희가 수치를 받고 있어요. 어, 저희가 바이낸스에서 1.3초마다 계속 모든 지표의 함수값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비트마스터 봇 알고리즘에 이거를 대입해서 함수 계산을 끝낸 다음에 얘네들이 다 같이 롱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들의 4개가 일치했을 때 저희는 시그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롱이나 숏이나 이런 게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옴과 동시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진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시그널에 진입하는 건 아니고 진입하지 말아야 될 시그널에는 관망을 해야 되죠. 어, 어떤 시그널에 들어가고 어떤 시그널에 관망하냐라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관망하는 거. 어떤 시그널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관망해야 되는 자리 요것들이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품고 있다. 어,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끼고 다닌다. 음, 여기는 확연하게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붙어 있는 자리고 여기는 이동평균선이 캔들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요런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다르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품고 있는 자리 여기는 뭐하다? 관망한다. 관망. 언제까지 이거를 관망할 줄 알아요? 요거는 밑에서 우리가 배운 거래량으로 살 수가 있다. 거래량이 쭉 일정하다가 뭐예요? 갑자기 그 거래량보다 2배 이상 커지는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보세 시그널, 그 다음에 내가 배운 이동평균선의 배열,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요것들을 이제서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 늘어날 때 갑자기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관망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거래량이 일정하게 적다가 갑자기 요렇게 이 거래량들보다 월등히 앞서는 거래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거래량들 움직일 세력들이 이제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자 한다라는 예비 동작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일정하거나 이동평균선이 캔들과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관망하자. 관망. 지켜보자.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터지기 거래량이 일정하다가 이렇게 일정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롱관점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캔들의 녹색봉과 그 다음 녹색봉이 일어날 때 그러면서 우리 보시 롱이라고 해주면 이럴 때 우리가 롱이라는 걸 진입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거래량이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거래량이 굉장히 일정하네.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품고 있네. 그러다가 두세 배가 일어나는 거래량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는 이동평균선의 배열, 양봉의 양봉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보세 롱 신호가 나오면 같이
보세 롱 신호가 안 나오면 나는 일정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진입을 롱 진입을 하면 되고, 보세 롱 관점까지 같이 오면 네, 시드를 늘려서 진입하면 됩니다. 숏은 반대죠. 숏은 반대다. 숏이 내가 배운 관점 똑같은 차트 아닙니다,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은 차트는 아닙니다. 차트는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은 무빙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일정하게 거래량이 적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이고 저희 봇은 농. 네. 그러다가 쉬죠. 여기서 다시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품기 시작하면서 저희 봇도 시그널이 쉽니다. 마지막 시그널이 밤 10시고 그 다음 시그널이 새벽 2시죠. 요 4시간을 저희 봇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을 이루고 음봉의 음봉이 일어날 때 뭐예요? 우리 봇도 숏. 네. 이렇게 되는 단순한 매매가 하면 됩니다. 근데 요런 시간들을 못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시간들을 조금 못 기다려요. 요런 시간들. 요런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다. 고대 시그널, 그 다음에 추세 캔들 이런 것들이 다 만나면 이렇게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폭발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요 자리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숏이라는 걸 진입하게 되면 뭐가 된다? 폭발적 시너지가 아니고 그냥 폭발하게 된다. 내가 폭발하게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기다렸다가 추세와 기기, 캔들 이런 것들이 다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게 되면 폭발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 되죠, 그냥. 끝났죠? 우리가 보세 시그널, 그 다음에 추세, 캔들 다 만났어요. 다 만났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처음인데 어떻게 진입해야 되냐? 이렇게 진입해야 됩니다. 시드 분배를 해서 진입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100만 원이 있으면 첫 번째 내가 진입하는 거는 얼마를 가자? 10%만 가자. 10%. 우리가 테더로 계산을 하죠. 나는 1000 USDT를 1000 USDT를 준비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1000 USDT 1000 USDT를 준비를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100 USDT만 가자. 첫 번째 진입할 땐 100 USDT를 1차적으로 진입을 하고 익절과 손절을 걸었다. 근데 5%가 익절이 났다. 익절이 나면 다시 그 다음에 진입할 때도 또 100 USDT. 근데 얘가 5% 손절이 났다. 손실을 봤다, 손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0 USDT를 진입하는 거다. 이렇게 200 USDT를 진입하자. 그래서 이렇게 시드 분배라는 거를 해서 하면 내가 100 USDT, 200 USDT, 400 USDT, 800 USDT를 진입해서 전부 다 5%씩 손절하도 20 레버러지를 썼을 때 11%밖에 손실하지 않는다. 내 돈에. 이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드 분배를 해서 안전하게 내가 이거를 마스터할 때까지 좀 시드 분배를 해서 진입했으면 좋겠어요. 요게 끝나고 나면 내가 1차는 나는 패스. 나는 좀 할 줄 알아, 이제. 1차 패스, 2차, 3차, 20%, 40%, 80% 진입하다가, 나는 이제 좀 더 확률이 생겼어. 그러면 1차, 2차 하지 말고 40%, 80% 이렇게 진입을 하셔도 되는 거죠. 점점점 내 시드를 늘려가는 게임이지 처음부터 막 내 모든 걸 다 던져서 롱, 숏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시드 분배를 하면 절대 원칙이라는 걸 이 시드 분배를 지키면 절대 위험한 게임이 아닙니다. 선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결론을 감히 이렇게 내렸습니다. 감히 결론을 비트마스터랑 함께하면 무조건 이기고 이길 수밖에. 눈이 갑자기 화사해졌죠, 여러분. 조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내가 노란색으로다가 바탕화면을 해봤습니다. 깜짝 놀라시라고. 네. 비트마스터와 함께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조건 이긴다.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저희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봤고, 저희가 안 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은 것도 시작을 한번 해놓으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1부 마치고요. 1부 마치고 저희가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2, 3분 정도 쉬었다가 차트 하겠습니다. 차트. 실제 차트로 들어가서 아까 전에 꼭지점 되어 있는 거는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꼭지점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고, 거기서 추세와 지지는 어떻게 긋고, 이런 것들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2분 쉬었다 올게요. 2분, 2분만 쉬겠습니다. 앉아서 계속 들으신 분들 기지개 좀 한 번씩 하세요.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 기지개 좀 한 번씩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을 이제 컴퓨터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핸드폰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핸드폰으로 웬만하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으로 들으시고, 이거 실전을 할 때는 화면에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본인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는 저랑 똑같이 차트라는 거를 키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거래소 창이든 뭐든 이거를 틀어 놓으신 다음에 같이 한번 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추세나 지지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어 보시는 게 음. 혹시 본인의 화면을 그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나가셨다가 다시 노트북으로 네 핸드폰으로 한번 들어오시고 노트북도 따로 한번 켜 봤으면 좋겠어요. 고 시간을 제가 한 2-3분 드릴게요. 어 핸드폰으로 이거는 줌 강의는 핸드폰으로 좀 들으시고 나가셨다가 핸드폰으로 들으시고 본인의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화면을 똑같이 키워서 네 앞에다가 놓고 좀 따라해 보시는 거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더라도 따라서 한번 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2-3분 정도 재접속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재접속할 시간을 드릴게요. 듣는 건 핸드폰으로 들으시고 듣는 건 핸드폰으로 들으시고 컴퓨터나 노트북은 화면을 네 화면을 한번 우리 비트마스터 봇을 네 열어 놓으시길 아니면 거래소 거를 열어 놓으시길 거래소를 열어 놓으셔도 되고 본인의 그를 열어 놓으셔도 됩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2 분?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접속하셔도 됩니다. 나가셨다가 핸드폰으로 줌 교육을 접속하시고 본인의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네 요렇게 가 있는 거래소를 열어 놓으셔도 되고 저희 봇을 네 열어 놓으셔도 되고 열어 놓으셔 갖고 네 함께 네 취지도 한번 같이 그어 보고 지지 저항도 그어 보고 그래서 좋은 타점은 어디이고 이것들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우리 봇에 이렇게 차트가 좀 작죠. 여기에 인제 뭐 전산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여기에 뭐 이상한 뭐 게이지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인제 막 시그널도 나오고 하니까 좀 화면이 작을 수 있어요. 화면이 작으신 분들은 여기 가운데에 요거 노트처럼 생긴 거를 네 누르시면 쪼금 더 키워집니다. 노트처럼 생긴 걸 조금 더 키워지고 차트만 좀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 여기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차트가 하나 더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차트가 하나 더 튀어나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을 누르시면 차트가 하나 더 튀어나온다. 우리 보드에 그래서 요거를 어 확장 네 확장시키고 저희 시그널은 볼 수 있게 저희 시그널만 볼 수 있게 확장을 시켜 놓으시면 활용도가 좋습니다. 활용도가 해 놓으셔도 되죠. 해 놓으셔도 더 훨씬 더 보세 시그널과 차트를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한번 음 우리 현재 차트입니다. 차트이고 어 되셨나요? 준비가? 어 네. 저희가 봇을 켜게 되면 요렇게 왼쪽 상단에 보면 MA10 이라고 써 있습니다. MA10 여기는 MA20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 우리가 배운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동 평균선이고 캔들 10 개의 평균값들을 계속 선으로서 나타낸 선이 인제
빨간 선이고요. MA20은 캔들 20개의 평균 값들을 선으로서 표시한 것들을 요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MA는 수없이 많습니다. 1일선부터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선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11선하고 21선을 컨택했느냐? 제가 수많은 매매를 하면서 이 이동평균선의 배열로서 어떤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를 예측하게 가장 거짓말을 안 하고 그러면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선을 컨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평균선을 11선하고 21선조차 이 컨택한 거조차 네, 저희 나름대로 비트마스터만의 비법입니다. 비법. 음. 수많은 이동평균선이 있지만 저희가 11선, 21선이라는 이 두 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이동평균선의 배열로 인해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체크할 수가 있고 그 선을 통해서 상승으로 가고자 하는 게 유리한지, 하락으로 가고자 하는 게 유리한지를 컨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결정한 이동평균선입니다. 수많은 이동평균선 중에 11선하고 21선을 컨택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이제 뭐 1분, 30분, 15분, 1시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들은 요 캔들 하나가 형성하는 시간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 캔들 하나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5분 봉에 저희가 컨택을 해놨는데 15분 있다가 이 캔들이 끝나고 다음 캔들이 진행을 하는 걸 15분 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15분 봉에서 현재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수많은 봉 중에서 왜 15분 봉을 컨택했냐? 15분 봉에서 캔들을 보는 게 가장 정직하고 가장 매매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1분 봉이나 5분 봉을 보면 빠르게 컨택할 수 있는데 얘네의 캔들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길수록 거짓말을 덜 합니다.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이런 애들 거짓말을 덜 하는데 1시간 봉을 캔들을 우리가 계속 보다가 매매할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15분 봉을 보면서 매매하자. 그리고 15분 봉에 11선하고 21선의 이동평균선을 함께 보자라는 자체가 우리 비트마스터만의 비법이다. 모든 트레이더들이 다 이렇게 매매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정리를 해서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15분 봉을 봤으면 좋겠고 거기에 11선, 21선을 세팅하자 네, 이렇게 해놨는데 말을 안 들으셔갖고 저희 보대다가 기본적으로 우리 비트마스터 봇을 열게 되면 11선, 21선을 세팅해놨고 15분 봉 차트를 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걸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걸 한번 그어볼게요. 저희가 그 캔들 모양 말고 선으로 된 거를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여기 위쪽 상단에 보시면 봉 스타일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커서를 한번 볼게요. 커서를 따라가면 여기에 보면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 요 라인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선으로 나와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선이 나옵니다. 선이. 그래서 위로 꼭지점 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캔들 모양을 누르면 캔들로 보이는데 녹색 빨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꼭지점은 아래로 꼭지점, 아래로 꼭지점은 빨간과 녹색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과 캔들 이렇게 그래서 라인으로 한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한번 그어볼게요. 라인으로 해서 어디서 긋냐? 15분 봉은 너무 많은 꼭지점들이 많죠. 네, 너무 많은 꼭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긋기에 타당하진 않습니다. 네, 틀리진 않는데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봉이라는 걸로 이동을 해서 네, 1시간 봉은 요 캔들 하나가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봉입니다.
그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가격 있는 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봉 완성 카운트다운이라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음 현재 얘가 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캔들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다? 44분 동안 요 캔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4 분이 지나고 나면 옆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캔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금 이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지지와 저항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가격에서 중요한 밑에 지지는 어디가 있고 저항은 어디가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라인을 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을 그어서 아 우리가 인제 저항으로 삼을 수 있는 후보들이 저항으로 삼을 수 있는 후보들은 뭐예요? 위로 꼭지점 되어 있는 애들이죠. 얘네들. 네. 얘네들. 자 요렇게 위아래로 꼭지점 되어 있는 것들 한번 네 저희가 체킹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최근에 생긴 건 얘하고 얘죠. 네. 얘네들이 지금 현재 수많은 꼭지점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인제 후보가 될 테고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할 후보가 예 현재 이렇게 있는 거죠. 현재 보이는 차트에서 네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저희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 봤습니다. 그려 봤고 그럼 얘네들 중에서 내가 어떤 애를 해야 되냐, 어떤 애를 왼쪽에 보면 여기 제 커서를 따라갈게요 이제. 커서를 따라가서 요걸 눌러 보면 가로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로줄. 가로줄이라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서 자 최근에 생긴 꼭지점부터 어 옆에 마주치는 애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가 마주치죠. 최근에 생긴 걸 기준으로 한번 클릭을 한번 딱 해 볼게요.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선이 하나 생겼죠. 어 선이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또 한번 선을 한번 눌러서 가로줄이라는 것도 눌러 봐 갖고 최근에 생긴 얘와 보니까 마주치는 애들은 없죠. 마주치는 애들은 현재 얘하고는 안 마주치고 얘만 홀랑 딸랑이 있는데 바로 위에 보니까 동그라미 두 개가 네 마주치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탁 그었어요. 두 개의 선이 생겼죠. 두 개의 선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한번 여러 개가 마주치는 게 있는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얘도 제가 긋진 않았지만 동그라미 두 개가 마주치고 있죠, 얘네들. 요 부분에 마주치고 있는 애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한테 이렇게 하나의 선을 또 그었습니다. 그렇죠? 한 번 할 때마다 얘를 눌러야 돼요. 왼쪽에 있는 애를 또 눌러서 가로줄 해서 그다음 꼭지점이 있는 애 중에서 마주치는 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주치는 애를. 네. 여기서 마주치죠. 얘, 얘, 얘 이렇게 마주치는 요 지점에다가 네. 하나의 선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꼭지를 키웠더니 동그라미들하고 얘네들하고 안 맞죠. 그렇지만 그으면 요렇게 지금 마주치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는 부분에 제가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개가 마주치는 이런 꼭지점들이 여러 개가 마주치는 부분에 긋는 중이에요. 지저분하니까 제가 동그라미 좀 지울게요. 어, 동그라미들을 지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잘 보이죠. 여기 보면 제가 이런 꼭지점들이 여러 개가 마주치는 부분에다 그었어요. 근데 최근에 생긴 걸 기준으로 그었다.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그었고 얘를 두 개가 마주치는 얘네 두 개가 마주치는 애들을 그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와 여기와 얘 그다음에 얘
얘가 마주치는 부분에다 그어야 되겠죠? 여기, 그죠? 여기 부분에 얘도 만나고 얘네들이 다 같이 만나는 요 지점에다가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그렇죠? 띄워봐서 이렇게 할게요. 다음에 하나를 또 그어서 여기 꼭지점들이 있는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얘, 그다음에 얘도 만나는 지점에다가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하나 그었고 마우스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계속 누르면서 더블 클릭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어, 얘네들 세 개, 얘네들 다 같이 만나는 요 지점에다가 하나 또 그었습니다. 맞죠? 요렇게만 그을게요. 지금 당장은 그다음에 중요한 이제 고점, 음, 중요한 고점, 최근에 생긴 고점 여기죠. 여기. 그다음 최근에 생긴 고점,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고점, 최근의 고점이 여기죠. 이렇게 한번 그어봤습니다. 음. 위로는 이제 현재 머물고 있는 가격은 여기고요. 현재 머물고 있는 가격은 여기고 위로는 이런 수많은 저항들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저항들이 생겼고 그럼 이 밑에는 갖고 와야죠. 또 갖고 와봤더니 어, 현재 과거에서 차트에서 갖고 와봤더니 이 밑에서는 이제 지지가 될 애들이 이렇게 요 전저점, 전 고점이었던 애, 위로 꼭지점 되어 있는 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가 만나는 최근에 생긴 것 중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가 만나는 애들 여기 여기까지 여기는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가 만나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나중에는 뚫을 때 여기로 올라올 때 힘들게 올라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다음에 확 올라온 거니까 여기는 이제 어,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색깔을 좀 다른 걸로 선을 체크한 다음에 선을 누르면 여기 위에 색깔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얘를 노란색으로 좀 중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지금 여기 선 여러 개가 여러 번이 부딪혀서 마지막에 뚫은 요 지점을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색.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얘를 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1단락은 지지와 저항들이 생겼습니다. 지지와 저항들이 생겼고 추세라는 걸 한번 볼게요. 추세라는 걸 한번 볼게요. 고점, 고점이 여기 생겼죠. 고점. 어, 고점들이 낮아지는 거를 그어야 되죠. 현재적으로. 그래서 지금 고점을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볼게요.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최근에 생긴 고점. 이렇게. 얘 고점과 얘 고점. 고점은 얘네가 두 개가 저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얘네보다는 더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얘 저점. 그럼 얘보다 저점이 현재 없죠. 여기 차트에서는. 여기서는 얘보다 낮은 밑에 꼭지점이 없죠. 봤더니 여기가 있죠. 여기. 네, 여기. 그죠? 얘와 얘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점은 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만큼 차트에서는 고점이 현재 이렇게 제일 고점과 최근에 생긴 꼭지점, 그다음에 최근에 생긴 아래로 꼭지점과
그 전자의 제일 낮은 꼭지점이 이렇게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 두 선을 연결해 볼게요. 연결. 여기서 어떤 선을 연결하냐면 익스텐디드 라인이라는 거, 여기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거, 요거를 눌러서 아, 더블 클릭이 됩니다. 얘를 눌러서 하나는 얘의 고점 여기다가 체크하고 그 다음 거를 여기 여기 선 꼭지점에다가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그럼 하나의 선이 생겼죠. 요 선 색깔을 바꿔볼게요. 잘 보이게 흰색으로. 흰색으로 했더니 여기 꼭지점하고 여기 꼭지점하고 연결을 해봤습니다. 음, 여기 꼭지점하고 여기 꼭지점을 저희가 연결을 해봤죠. 해보셨나요, 다들? 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고점이 현재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그래서 여기 밑에는 다시 얘를 선을 하나 눌러갖고 여기 낮아진 여기 저점 얘와 최근에 생긴 얘를 한번 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요런 식의 모양의 네, 선이 생겼습니다. 그죠? 요런 선과 요런 선. 네. 최근에 가까이에 있는 최근의 저점과 최근에 생긴 저점과 그 전에 저점과 연결 두 개를 연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선이 생겼죠. 이거를 저희가 얘기하는 걸 삼각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각수렴. 이렇게. 시간봉에서 저희가 지금 선을 이렇게 그어봤어요. 현재 어, 얘 저점과 얘 저점을 연결해서 그었고 얘 고점과 얘 고점을 연결해서 이런 선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가격은 여기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면 이런 저항들을 깨고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오려면 이런 지지들을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노란 선으로 한 거는 전에 얘가 이 가격을 깨고 올라올 때 여러 번 시도를 했던 자리입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뭐예요?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노란 선으로. 내려갈 때 여기 한꺼번에 못 내려가겠죠. 어. 얘도 올라올 때 한꺼번에 못 올라왔으니까 내려올 때도 여러 번, 한두 번은 최소 부딪혔다가 내려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선으로 해놨다. 이렇게 시간봉에서 지지와 저항을 부었고 그 다음에 이런 하얀 선으로 추세라는 것도 한번 그어봤습니다. 15분봉 갈게요. 다시. 15분봉 갔더니 어때요? 어, 얘도 저점이 현재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네, 하락 추세죠. 15분봉에서 하락 추세. 근데 여기 봤더니 똑같은 지점에서 세 번을 연속을 마감을 했죠. 어, 우리가 시간봉에서 그 상승 추세에 하단하고 마주치는 지점에서 여러 번 마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캔들로 한번 바꿔봤더니 뭐예요? 여기서 뭐를 하고 있어요? 얘가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 어, 횡보를 하고 있고 그 위에 첫 번째 저항은 여기가 되죠. 29350 정도. 여기를 어, 다른 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선으로. 음, 보라색으로 한번 보라색. 여기 밑에도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라색. 이 구간에서 얘는 놀고 있겠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 네.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아까 배웠듯이 뭐예요? 이동평균선을 좀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동평균선의 색깔을 좀 진하게 해보는 건데 여기 MA라고 되어 있는 눈깔 옆에 톱니바퀴를 누르면 모습이 있고요. 모습을 누르시게 되면 얘 선을 좀 진하게 밑에 두께라고 써 있는 데서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진하게 하고 일직선도 좀 진하게 해 볼게요. 진하게 이렇게 해 봤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우리가 관망해야 되는 자리를 하고 있죠. 캔들이 이동평균선이 캔들을 품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얘기했듯이 아래로 와 봤더니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갑자기 많다가 여기부터는 없죠. 이렇게. 거래량이 일정한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는 요런 상황. 요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횡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횡보. 그래서 거래량이 일정하다가 갑자기 두세 배 정도 늘어나고 하락이 오고 다시 점점점 거래량이 줄어들더니 여기부터는 다시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다시 얘네보다 두세 배 늘어나는 거래량이 먼저 생겨야 됩니다. 먼저 생기고 지금 현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항, 얘를 위든 아래든 이탈을 할 시점에 저희는 진입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횡보. 네. 횡보이면서 뭐죠? 수평 추세죠. 수평 추세. 수평 추세를 이루고 있는 선이 지금 이 보라색 선입니다. 보라색 선이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거래량도 횡보하고 있죠. 거래량도 현재 밑에서 보시면 횡보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때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기 때문에 미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 여기서는 안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사. 여기서는 안 사는 게 맞다.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안사존이 맨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자에 이미 무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의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4시간마다 이제 약간의 무빙이 있습니다. 4시간마다. 그래서 4시간 봉이 끝나는 게 5시고요. 그 다음에 9시입니다. 9시. 근데 9시에는 딱히 큰 무빙은 없었습니다. 딱히 큰 무빙은 없었고 요때 5시 이후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5시 전 4시 반 5시 그 사이 때 이제 하락이 왔고 그 다음에는 이 하락을 식히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얘네들이 현재 보면 거래량이 일단락 일어났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일정하게 있죠. 일정하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보면은 4시, 5시부터 정확하게 쭉 하락을 한 거죠. 지금 4월 19일 밑에 보시면 17시부터 쭉 하락을 오면서 이만큼의 무빙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는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중. 네.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1달락은 우리가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냐? 어디서? 거래량도 일정하게 없죠. 거래량이. 없고, 거래량이 현재적으로 일정하게 없다. 1달락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여기서. 횡보 구간을 벗어나야 되죠. 횡보 구간이 지금 여기입니다. 보라색 선으로 헤어 있는 요 가격선, 요 가격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를 이탈, 이 아래로 돌파나 이탈을 했을 때, 이 두 선을 벗어나는 시점이 저희가 진입이라는 걸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럼 요 자리는 뭐예요? 요 자리는 롱자리죠. 롱자리. 여기는 롱자리. 이 자리는 네, 이 자리는 숏자리죠. 숏자리입니다. 이걸 기다렸다가 롱이나 숏을 사는 게 맞습니다. 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 양봉이 있고 밑에 지지가 있고 되게 롱을 사도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요 위에가 지금 이 보라색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여기가 그래서 먹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예상을 할 때 수익 구간이 여기서
몇 가지 수익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진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진입을 하셔도 되고 전봉의 여기 아래 지점 여기다가 손절 라인을 걸으시면 됩니다. 보시 롱을 외쳤네요. 10시 33분에 2분 전에 롱을 외쳤죠. 롱을 외쳤어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어, 양봉이 하나 만들어지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끼고 있으니까 이런 시간에는 관망을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먹어도 짧게 먹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거래량도 현재 일정하고.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은 관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 나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분들은 그냥 시그널이 나오면 사면 요 밑에 전봉의 저점에다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그널을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망해야 되는 자리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은 조금 관망하는 걸 네, 추구합니다. 그러면 손절하는 타이밍이 줄어들겠죠. 저희가 이런 걸 배우면 이 보스에 나오는 시그널을 다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딱 열었어. 딱 열었더니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그었고 지지와 저항을 그었고 거래량은 현재 일정하고 이동평균선은 캔들을 품고 시작했다. 여기가 지금 박스권입니다. 보라색. 네, 보라색 박스권. 여기를 이탈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게 되면 네,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손절하면 복수심이 생기죠. 그런 걸 안 하려면 안전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차트의 흐름이 보면 쭉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품고 계속 가다가 이탈해서 롱 나왔다가 이동평균선 다시 품고 가다가 쭉 가다가 다시 이탈하면서 숏이 나오고 요것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빙, 횡보, 어, 무빙 이렇게 그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시간에서 1시간 봉에서 저희가 추세라는 걸 그어왔죠. 이 하얀 선. 노란 선은 위아래 지지와 강한 저항 역할을 하는 애들을 노란 선으로 그어봤고 저희가 이런 수렴을 하고 있다 시간봉에서 그게 그럼 캔들들이 앞으로 요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캔들들이 요 안에서 음, 이 추세라는 요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앞으로는 캔들이 요 안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걸 뭐를 해? 예측. 네. 예측하고 그거에 따른 마지막에 캔들을 보면서 매매하는 대응을 하는 거죠. 현재적으로는 요, 이 캔들 안에서 이 하얀 선 이 안에서 캔들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음,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 들어가야 될 포지션은 요 보라색 선을 위아래로 이탈할 때 사는 게 좋다. 이탈할 때. 여기로는 지금 현재적으로 위에 있는 저항은 29459 여기가 1달러 부딪힐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현재 롱은 많이 가지는 못해요. 현재 롱은 많이 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도 여기서 1달러 해야 되고 어, 요 구간까지가 맛있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요 구간. 요 구간이 이제 맛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숏은 숏은 여기서 음봉 마감을 하고 음봉이면은 1달러가 286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네, 요 구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맛있는 숏자리가 되겠죠. 여기는 맛있는 숏자리가 될 수 있다. 여기는. 하지만 요 아래까지는 한 번에 내려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얘가 어느 정도의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 설명드렸듯이 올라올 때도 이 여기서
많은 부딪힘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많은 부딪힘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한 번에 내려가는 건 아니다. 어, 한 번에 내려갈 수 있는 힘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올 때 강력한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또 강력한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86 지점에서 한번 멈출 것 같다. 그래서 여기 현재 여기 지금 보라색 안에 있는 구간들은 횡보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탈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은 이탈하기는 쉽지 않고 늘 이런 무빙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장 캔들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밑에 여기 거래량 있죠. 거래량. 거래량이 현재 이 무빙이 일어난 다음에 지금 뭐예요? 일정한 거래량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보다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늘어나. 요렇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요렇게 2배 이상 늘어나는 거래량이 늘어난 다음에 내가 포지션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아요. 요때 뭐였어요? 여기도 보니까 일정하게 이런 가다가 2배 이상의 거래량이 음봉의 거래량이 일어났죠.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면 되죠. 현재 어떤 상황이냐. 얘네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황일까 가봤더니 뭐예요? 이동평균선 역배열이네. 음봉의 음봉이네. 여기서 쇼 싸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걸 먹을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급하게 섣불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 모든 움직임이 다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두세 배가 일어나는 거래량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움직여도 늦지 않다. 보셨죠? 지금 1달러 쭉 보시면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움직이다가 그거보다 2배 이상 일어나는 거래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래량이 늘어나면 뭘 살 준비를 해야 되냐? 박스권이 있었고 이탈하면 여기는 숏자리고 여기는 롱자리네. 얘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캔들이 어디서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보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진짜 맛있는 자리가 와도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 현재는 반사존, 횡보존입니다. 우리 공부하라고 네, 횡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네, 횡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굳이 조금 여기서 어떤 거 나는 지금 포지션이 없으면 숨이 막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요 상단에서 내려오는 숏 여기서 올라가는 롱 요거를 사는 게 맞습니다. 횡보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맞으니까 아래쪽에서 손익비가 좋은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숏 요거를 사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아래로 튼다. 내가 롱산 아래로 튼다. 그러면 그 롱 손절해야 되죠. 손절은 꼭 걸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음. 조금 한 가지라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지지와 저항, 추세,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의 배열 이런 것들이 조금 한 가지라도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도 안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꼭 시간봉에서 우리가 라인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 추세 저희가 지금 다 같이 추세를 그어봤습니다. 다 같이 이런 시간봉에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었고 지금 이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고 그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뭘 사야 되는지도 지금 현재 이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섣불리 살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 밑에 이제 거래량이 얘네들보다 두세 배 일어나는 거래량이 일어난다. 그럼 그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뭘 사든 막 찔러대도 안 갑니다. 보통은 안 가는데 심리적으로 사람이 아우 씨, 나 안 데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안 하셔야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매매를 하기 전에 나는 꼭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시드 나는 얼마를 살 거냐 어, 얼마의 돈을 매매를 할 거냐 시드를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레버러지는 몇을 쓸 거냐 레버러지 몇을 쓸 거냐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자리가 왔을 때 나는 뭐해
롱이나 숏만 누르면 됩니다. 첫 번째로 뭘 체크한다? 거래량이 일정한 이 거래량보다 2배 이상 일어나는 거래량이 일어나는지 체크한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박스권에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체크하고, 이동평균선의 배열은 눈으로 보면 저희가 보일 수 있죠. 어느 게 정배열이고 역배열인지. 정배열은 상승이고 역배열은 하락이니까 이것도 체크하면 한눈에 들어오죠. 계속 보고 있으면. 예, 그것들을 딱 본 다음에 롱이든 숏이든 진입을 하면 됩니다. 롱이나 숏을 진입할 때는 전저봉의 저점에 거는 걸 추천드려요. 전저봉의 저점. 내가 롱을 샀다 그러면 이 전봉의 저점, 내가 숏을 샀다 그러면 이 전봉의 고점에다가 손절을 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매를 할 때, 난 언제 사는 거야? 롱이야, 숏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캔들이 정해주고, 거래량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사면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횡보하면 내가 왔는데 얘가 계속 거래량도 안 늘어나고 일정해. 그러면 주무세요. 굳이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은 매매를 진짜 많이 해보세요. 네, 10불씩, 뭐 20불씩이든 100불씩이든 매매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손절 계속하고 입절도 계속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셔야지 손에 익습니다. 계속 하나 사고 지켜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없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뛰어난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트레이더 될 수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매매를 배우고 있고 이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도박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재수뛰기로 올라가 내려가 이렇게 되느냐, 내가 디테일하게 여기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려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왕벌님이나 지금 현재 전국에서 지금 강의하시는 우리 리더분들 있죠. 산타님, 뭐 루루님, 그다음에 이경원 사장님, 여러 지금 리더들, 제가 지금 호명하지 못하는 여러 리더분들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내가 정말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복하세요. 내 거가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 사람들이 리더분들이 앞에서 강의한 대로 따라하는 건 앵무새죠. 예. 앵무새가 되지 말고 본인이 정말 어떤 직업으로서 트레이더가 되시고자 한다면 하나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질문한 거 대답해 드릴게요. 변봉의 저점은 손절을 거는 것이 21선 이평선에 10보다 거는 것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이라는 거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정해주는 겁니다. 좋은 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점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이동평균선하고 캔들하고 거리가 멀을 때도 있죠. 네. 거리가 멀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동평균선 21선에 플러스 10%를 거는 것도 괜찮고요. 네, 전봉의 저점이나 고점에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본인이 매매를 하실 때 나는 21선이라는 게 이제 저항 역할을 합니다. 얘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롱을 살 때는 21선이 아래에 있겠죠.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손절을 거셔도 되는 거고 내가 숏을 사게 되면 2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걔가 저항 역할을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왕벌님이 그렇게 이제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그 이동평균선이 길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저봉의 저점에 걸어도 상관없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롱을 샀다. 그럼 여기 전저봉에 걸면 손절 라인이 너무 딥하죠. 너무 딥하기 때문에 나를 손절시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왕벌님이 그냥 좀 러프하게 21선의 밑에다가 좀 걸어라. 이렇게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딥하게 모여 있을 때는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손절시키고 나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캔들과 이평선의 격차가 심할 때 필요한 누구신지 몰라도 톡 하니까 턱 알아들으시네요.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음. 이동평균선의 격차가 심할 때도 필요하고요. 음. 캔들이 너무 인제 어떤 때는 이동평균선이 더 짧을 때도 있고 캔들이 더 짧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의 활용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의 10%를 하셔도 되고 캔들의 전조봉에 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롱자리입니다. 여기 롱자리. 여러분 롱자리. 여기 롱. 여기는 뭐? 여기는 숏자리. 네, 숏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286을 이탈해서 이렇게 마감하고 음봉으로 간다 그럼 여기는 뷔페입니다. 뷔페. 굉장히 맛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면 네. 기다릴 줄 좀 알고 이런 스토리 같은 걸 알면은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네. 뭐 가르쳐 준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너는 리더인데 나한테 이거 소개했는데 너는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거는 참 진짜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나한테 소개시켜 준 사람이 너 잘하고 있어? 이제 와서 막 배우고 있는 분한테 같이 배우고 있는 거죠. 배워보니까 내가 좋아.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내 친구한테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너 잘하고 있어?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 같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잘하고 있냐, 너 벌었냐, 못 벌었냐 이거를 질문하는 건 저는 참 진짜 어리석은 질문 같아요. 예. 아직은 지금 현재 프로를 다신 분들이나 빌더를 다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매매를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교육을 받는 분입니다. 예. 그분들도 혼란기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너 잘하고 있냐, 지가 까봐 이거는 되게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 저한테 까달라면 까드릴게요. 저한테 지갑을 까달라면 까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기다릴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힘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 우리가 지금 롱살짜리와 숏살짜리를 지금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오면은 롱으로 살 거고 이렇게 오면 숏을 살 거라는 거를 기다렸기 때문에 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버스 정거장에서 내가 타고 갈 버스를 기다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지 않은 버스를 탈 수는 없죠. 저희도 롱버스를 타야 되는지 숏버스를 타야 되는지 기다렸다가 롱버스가 오면은 롱을 사고 숏버스가 오면 숏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네. 늦은 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대전에서 네,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매매데이를 할 거고 월요일 날은 제가 대전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날은 대전에서 제가 진행할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대전 오시면 되고. 미자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박미자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웃는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분 한 분 세미나에 제가 오시고 네, 인사를 드리면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네. 제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하셨고 저희가 굿 트레이더가 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좀 사활을 걸고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네, 교육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수익 내는 그날까지 저를 비롯한 네, 모든 리더들이 항상 앞에서 고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네. 엄한 짓 하지 마시고 저희가 롱버스, 숏버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